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변전소 2곳이 원인모를 총격을 당해 현재 4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 집으로 배달된 소포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예방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지정을 위해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지역의 한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 등산객이 흉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혼자 등산하는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한인포주가 또 적발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3명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전력시설에 대한 알 수 없는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변전소 2곳이 총격을 당해 현재 4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의 주민 4만여 가구는 인근 마트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변전소 가동이 멈춰 이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하수 처리 시설이 고장이나 수도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정전 사태로 도시가 마비되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추정되자 주 당국은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And we are trying to help our community by giving away water that may be needed because, there's 30-something thousand people in our community without power. So appreciative. I know Harris Teeter and Food Lion are really trying to pull together as a community. 그런데 변전소 가동이 멈춘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무어 카운티에 위치한 주요 변전소 2곳이 원인 모를 총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전소 내 주요 장치 등이 파괴돼 수리 기간도 최장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Understand though that it's not as simple as changing a light bulb, as it were. We want to find who did it. We want to find the motive, but certainly we need to be diligent and vigilant, knowing that our electric grid can be this vulnerable.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전소의 총격 흔적을 분석한 결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테러와 같은 의도적인 공격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수사국 FBI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스캐롤라이나 수사 당국과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 쇼핑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각종 선물만큼 우편물 도둑이 활개를 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편물을 받을 땐 꼭 수취인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우편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우편 메일 사기나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4만여 건, 우편물 도난 신고는 30만 건에 달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은 우편물을 노리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 특히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크리스마스는 도둑들에겐 대목입니다. Driving by and seeing that there's a package and all they run up and in 35-40 seconds they've got it and gone. 집 문 앞에 놓인 우편물부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메일박스까지 우편물을 훔쳐가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각종 예방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편물 도둑이 훔쳐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thing they can do is not to leave mail and packages unattended for any period of time. 특히 중요하거나 값비싼 우편물일 경우엔 받는 사람의 사인 없인 배달이 불가능한 수취인 서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약 자신이 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없다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대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USPS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 인근 보관센터를 방문해 우편물을 찾아갈 수 있는 배달 선택 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tell them that you're going to be out of town or you're not available for this specified period of time, and the Postal Service will hold that mail for you during that specific period of time. 또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우체통으로 중요한 문서 등을 보낼 땐 수거 시간과 날짜를 잘 파악해 수거 직전 우편물을 넣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오늘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김치의 날 지정을 위해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도서관에 맛있는 김치 냄새가 퍼집니다. 하원 의원들과 관계자들,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I'm so excited to see so many growing love for Korean culture and food like kimchi here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하자는 결의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참석해서 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레고리 믹스, 톰 수오지 의원 등 미국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I always grew up smelling in my house, tasting and eating at every meal. It was what my parents who moved here from South Korea always had that reminded them of home. 미국 내에서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등 4곳에서 이미 제정돼 기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김치의 종주국이라며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 정부 차원을 넘어 연방의회에서 김치의 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2,67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지역의 한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 등산객이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혼자 등산하는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달 오후 12시에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서 혼자 등산하고 있던 여성이 흉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붙잡혀 한적한 곳으로 끌려간 뒤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전했습니다. The description of the suspect is male, white or Hispanic, approximately 30 years of age, with a 2-inch scar on his right forearm. I guess as a reminder to anybody who wants to hike, just hike in pairs and tell someone where you are going. Carry a cell phone if possible in case of emergency and always be aware of your surroundings. 경찰은 연말을 앞두고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LA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한인 포주가 또 적발됐습니다. 미시건주 경찰국은 지난달 22일 워렌 지역의 그린데이 마사지 업소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인 혜연 브라텍을 포함해 여성 포주 3명을 경찰관 2명이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등 몇 달 동안 잠복 근무를 통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3명은 현재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과 성매매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워렌 경찰국 특별수사대는 3명의 여성 포주 모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뉴욕에서 워렌 지역으로 이주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 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기업은 최대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기업은 트럼프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측근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대료와 자동차 리스 비용, 가족 교육 비용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5% 떨어진 배럴당 74달러 2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오래 지속되고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원유 수요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영화 아담스 패밀리를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운구차가 실제 차량 공유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 추로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LA 지역에서 오는 19일까지 웬즈데이의 주인공 아담스 패밀리가 탄 장례식용 운구차를 빌려주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운구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튜닝 업체 웨스트코스트 커스텀스가 구형 캐딜락을 변형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패밀리의 운구차 대여료는 하루 13달러로 LA 주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 현관 앞에서 거대한 흑곰이 잠들어 있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히스로에 거주하는 척 로빈슨은 이웃으로부터 자신의 집 현관 앞에 큰 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자고 있던 375파운드로 추정되는 거대한 흑곰을 발견했다면서 이후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되는 흑곰은 수년 동안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흑곰이 위험성을 드러낼 확률은 드물지만 자기 자신과 새끼 등을 지키려고 할 때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곰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쓰레기통을 닫아두는 등 곰과 마주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이어가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근 공격들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우크라이나는 야잔주와 사라토프주의 공군 비행장을 공격해 3명이 숨지고 비행기 2대가 부서졌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480에서 7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 본토가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접경 지역의 비행장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에 공격한 공군 비행장이 대규모 전략 폭격기가 있던 시설이었다며 러시아군의 공격 능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Гарні новини, тому що якщо виходить з ладу 1-2 літаки, може ще якимось чином вийдуть ще кілька літаків, то це їхні спроможності зменшує. Зрозуміло, що 우크라이나의 최근 잇따른 본토 공격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틀 연속 벌어진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м режимом линия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таких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конечно, это является фактором опасности. И, конечно, он учитывается. 수도 모스크바도 타격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러시아가 공습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계속된 공습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선 러시아가 핵무기 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공식 추도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렸습니다. 반정부 시위 확산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조용히 마무리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시위가 일단 진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오전 10시, 조기가 걸린天安门 광장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에 맞춰 중국 전역에서 고 장쩌민 주석을 추모하는 3분간의 묵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주식과 외환 등 금융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공식 추도식은 생중계됐고 단체 시청을 하라는 공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世世代代铭刻在人民心中. 중국 당국이 추모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건 장 전 주석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대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를 촉발시킨 극단적 방역 정책도 대폭 완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고 공공장소 입장 시 48시간 음성증명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며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대폭 줄이고 시설 격리 대신 자가 격리를 허용하는 새로운 방역 완화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工作上是非常的困难的，因为都和客户和朋友们都见不到面。我相信下一步会更好的。终于开放了。 반정부 시위에다 막대한 검사 비용에 따른 재정난과 경제 위기 우려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방역을 풀 경우 사망자가 200만 명 가까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중국 전역에서 의약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북한이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100발이 넘는 방사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또다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데 북측은 한미연합 사격훈련에 대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계속 군사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 90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후 6시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사된 방사포 10여 발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그제에 이어 연이틀 포병 사격을 한 건데 포탄이 해상 완충 구역으로 떨어지며 또다시 9.19 군사 합의를 어겼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 포병 사격 훈련을 언급하며 적들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의도적으로 전선 일대 사격장에서 포 사격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사격 훈련이 중지된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의 일방적인 군사 합의 위반을 용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북한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도 해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내년 1월 말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3월로 점쳐졌던 예상 시기가 더 당겨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쯤 공개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23일쯤엔 지표를 검토해 해제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들이 좀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좀 일찍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1월 말쯤 뭐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조정 권한이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조금 답답해한다는 것도 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견이 다르진 않다. 취약 기관 등 지역별로 해제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원장도 1월 말쯤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을 못 박는 건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 10월 판교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고에 지금까지 10만 5천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 데이터센터 내에 화재를 미리 포착하는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서 발생한 화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상층에 있는 서버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입주사들, 특히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상당수가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재 당시 불이 나는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주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는 배터리 온도나 전압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날 때까지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좀 이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좀 더 일찍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SK CNC는 2016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후 해당 배터리에 특화된 방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가스 소화 장비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물을 뿌려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도 배터리와 전기 설비가 격벽 등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 보니 누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결국 전력을 차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금세 복구된 반면 카카오 서비스가 전면 복구되는 데만 127시간 넘게 걸린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서버 이중화 조치는 돼 있긴 했지만 이중화를 위한 운영 도구는 판교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그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소방청에서 또는 이제 관련 부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SK CNC 측에 배터리실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에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도 운영 도구를 두는 이중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중국이 백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 대학에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쑤성 난징공업대학교 안 한 곳에 모인 학생들이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급기야 시위대에서 봉쇄 항의에 집단 탈출하고 시위를 벌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을 언급하며 우리를 건드리면 제2의 폭스콘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난징공대에서는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학교 측이 캠퍼스를 닷새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전 후베이성 우한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봉쇄돼 비가 오는데도 학생 수백 명이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투입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귀환하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의 달 착륙 지점을 차례로 통과하고 달 상공 130km 지점까지 근접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오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 태평양으로 낙하산을 펴고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탐사 성과를 발판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년 뒤 유인 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온라인 성범죄 집단 엠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정치개혁가로 소개했고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K-팝의 세계적 성공도에 있는 인물이며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 기생충의 총괄 제작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